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2020년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살짝 떨어졌는데 다른 종목들이 많이 떨어진 종목도 있고 막 또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종목 테마 장세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질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 이렇게 추세라는 게, 추세 매매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도 있지만은 이렇게 뭐 여기다가 붙여놓을 수도 있고 저 밑에다가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가장 밑에 있는 거다가 붙여놓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하고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추세 매매 분위기는 요 정도까지는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이번 달에 잘못하면은 이번 주에 5주선을 이탈하면은 진짜로 훅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시국이다. 그러면 이제 심리도 죽고 잘못하면 여기를 지지 안 하고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절반을 현금 챙기시던가 아니면은 갈 적에 현금 챙기고 갈 적에 추가하시는 게 낫다,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보이는 추세도 있지만은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딱 지지받았던 곳에서 갖다 붙여놓습니다. 지지받았던 곳, 여기. 그럼 지금 딱 여기 지지받고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는 지금 21선을 원래, 그리고 이탈하면은 21선을 돌파하면은 상승, 강한 상승이 생기는 것이고 21선을 이탈하면은 강한 하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 지표도 저기 심리도 죽고 다 매도입니다. 매도라서 떨어질 가능성도 큰데, 근데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게 안 올라갔단 말입니다. 다른 이상한 것들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그냥 갈 것 같아요. 21선 이탈 했지만은 지지권이고, 그리고 많이 떨어져 봐야 저는 여기다, 여기. 많이 떨어져 봐야 여기, 진짜 최대 많이 떨어지면 여기다, 2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등락 무시하고 떨어지면 오히려 그냥 줍줍 아주 땡큐 하고서 더 사야 된다. 살 돈이 없으면 현금 비중을 챙겨 두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지지받고 갈 가능성도 크지만 주봉에서 요거를 이탈하면은 5주선을 이탈해가지고 훅 떨어지는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게 현금 비중 챙겨놓고 하시면은 전혀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또 저의 이제 관심주,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종목을 분석을 했으면은 아마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코넌 차트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가. 241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놀다가 여기 101선까지 뺐다가 201선이죠. 201선을 돌파하고 101선에서 쌍바닥 치고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람다는 약간 이 평이 정별은 아니죠. 그래서 쫓아가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가다가 훅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정별에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정별되면서 한번 올려주고 떨어지는 모양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냥 가면 내게 아니다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람다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100억짜리 영상이랑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100억짜리 영상도 꼭 보시고, 그리고 뭐든지 최대거래 기법, 최대길이 기법, 최대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 지지받으면은 간다. 근데 그리고 쌍바닥, 쓰리바닥, 여기서 이제 외바닥에서 돌파했지만 돌파 지지받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바닥 치고 21선을 안 깨고서 쌍바닥 치고 돌파하더니 돌파하고 떨어질 수 있는데, 쌍바닥이기 때문에 한번 뺐다 가기 때문에 더 확률적으로 높겠죠. 확률적으로 높은데, 그런데 보조지표가 이 당시는 심리도가 50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단기지표 요게 50 이상이고, 그리고 얘는 50 이하고 RSI는 50 이상이고, 얘들은 방향이 위로 잡혔네요. 그러니까 중기만 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행선 선박자는 5일선 회복 지지를 받았는가? 5일선 회복 지지는 받았네요, 여기. 그리고 거래가 느는가? 이때는 거래가 늘었죠. 근데 이때 연속으로 늘지 않고. 그리고 심리가 50 이상인가? 50까지 올랐는데 50도 일단 쳐준다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거래가 늘고 심리가 50까지 올라오고 5일선 회복하고, 그래서 선매수하는 구간인데, 일단 중기지표가 안 맞았더라. 50 이하더라. 그리고 외바닥이더라. 첫 돌파더라. 그런데 이때는 두 번째 돌파고 쌍바닥이고, 그리고 보조지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7개, 8개.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게 8개입니다. 이렇게 5일선 회복을 했는가, 회복 지지를 했는가, 심리도가 50 이상인가, 거래가 느는가. 이게 3개가 선박자,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추세가 파라볼릭이 하락인가 상승인가. 하락일 때는 여기를 이제 저항받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돌파했죠. 돌파해서 하나, 둘, 3일째 단기 매도권 하나, 둘. 그래서 내일은 쭉 뻗어주면은 그냥 올매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 100억짜리 영상과 비슷한 게 이 람다다. 이 V 시스템도 겁나게 좋아 보이죠, 이거. 겁나게 좋아 보입니다. 한 가지 흠은 저기 최대거래 터진 종가가 저기라는 거. 모기가 있어가지고 겁나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 목표가는 저기서 상단 66원입니다. 최대거래 터진 종가가 최대 목표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랑 그 중간에서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저기까지 간다라는 게 아니라 가면은 거기가 목표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도전을 하시고 5일선을 이탈했을 적에 손절을 하시던가 그래야 되고, 그리고 꼭 가는 걸 팔고 못 가는 걸 사고, 가는 건 안 사고 못 가는 것만 사고,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는 팔고, 이러면 안 됩니다. 분위기 딱딱 모르면은 물어보던가 그래야 됩니다. 가만히 그냥 입만 벌려놓고 그저 있다가 못 간다고 해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당연히 추세를 이탈하고 매도 신호 나오고 그런데 버티면 안 되겠죠. 뭐 가장 밑에 있는 이 평일 이탈하고 그거 이탈하면 즉각 손절해야 되는데 그거는 버티고, 이 지금 룸네트워크도 이 바닥에서 추천드렸는데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바닥에서는 찔끔 올라서 2, 3%를 오르니까 팔아버리고 조금 샀다가 네. 또 믹스마블도 좀 믹스마블도 차트가 엄청 이쁩니다. 차트가 엄청 이쁜데 그래서 이 당시에 추천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이게 올라갈지 말지 모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항상 저가 매수에 주력을 해야죠 이게. 그래서 믹스마블 차트를 보시면은 네. 네. 이렇게 지지를 받았죠. 지지. 그래서 이 선이 깨지기 전까지 제가 홀딩을 하고 했죠. 이게 이 선이 깨지기 전까지. 근데 이 선이 깨진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가장 밑에 있는 선이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와 저 아래 이게 비무장지대입니다. 여기 비무장지대. 그래서 이걸 깨진다고 하더라도 내려왔다가 급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깨면은 비중 축소했다가 나중에 추가 매수 다시 올라오면 다시 산다. 그런 개념입니다. 일단 이게 살짝 깼습니다. 이게 깼는데 깨면은 더 깰 수가 있어서 불안한 겁니다. 이게 불안한 건데 깼다가 올라왔죠. 깼다가 종가로 깨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보유 관망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또 지나고 난 얘기라고 또 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시지 않습니까? 배우십시오. 이거를 배워. 아래 윗꼬리 소양선 바닥권에서 나타나면 급반등 및 횡보 등락 상승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해놨죠. 이렇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바닥권. 여기 이 추세 바닥에서 어제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소양선 급반등하는 거 아니야? 횡보 등락하다가 급반등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그리고 지금 12시가 넘었네요. 12시가 넘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뭡니까?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대양선이죠. 그리고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됐다가 갑자기 50 이하로 떨어졌네요. 이게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게 아니네. 지금 보니까 50 이상이네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50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리도가 80을 향해 갑니다. 80을 향해. 뭐 대박은 80에서 터진다 라는 말이 있는데 70, 80에서 약간 좀 심리가 너무 좀 과열인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 중기 지표가 일단 이 박자가 여기가 안 맞습니다. RSI 방향은 다 위로 고개를 들었죠. 방향은 위로 잡혔다. 그리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야 되겠죠. 여기가 저항대죠. 그런데 어제 돌파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가 늘고 5일선을 회복하고 심리가 3박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돌파하고 내려오고 그러면은 돌파할 것을 기대를 하면서 돌파할 거를 할 가능성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근데 돌파할지는 모르고 3박자가 맞고 돌파할 거를 기대를 하면서 홀딩 하는 겁니다. 홀딩.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일어난다. 그럼 어디까지 갈까 이게? 최근 저점과 저 저점을 긋습니다. 이렇게 짝대기를 짝 긋고 그리고서 보이는 게 뭐 여기도 보이는데 여기 오늘 딱 거기 저항인데 거기도 살짝 돌파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여기 있겠고 그 다음은 저기 있겠죠. 저 상단까지 도전을 하는 국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9.5원 정도
9.5원 정도까지 도전을 하는 국면이다. 근데 거기를 뭐 돌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기까지가 안정적으로 먹고 파는 게 장땡인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저는 더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모든 이평을 뚫어 올렸지 않습니까? 모든 이평을 뚫어 올리면 좋은 겁니다.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대양선, 주식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대양선. 상승 중에는 추가 상승보다 저항받으며 상투 진입 가능성이 높다. 일정 기간 상승 후 나타나면 상승 마무리권 진입. 이게 밑에 꼬리가 없으면은 상당히 좋은 건데, 밑에 꼬리가 살짝 있는 게 아쉽습니다. 상승 중에는 추가 상승보다 저항받으며 상투 진입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추가적인 상승이 저항받으며 1최대 거래 터치 종가도 돌파 못했지 않습니까? 네. 저항받으며 상투 진입, 단기 상투권이랍니다. 그러니까 상투라는 게 안전 끝났다는 게 아니라, 네. 단기 상투로 저항받으며, 상투 진입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단기 많이 못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상승을 저항받아가지고 못 올라가고 내려오고, 단기 상투권 진입, 그러니까 단기 상투권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진입을 한답니다. 이렇게 단기 상투권 진입해서 조정받다가 딱 가는 거를 기대를 한다. 아니면은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나중에 여기서 또 한 번, 두 번 후 딱 가는, 그런 모양을 기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지금은 살짝 깼기 때문에 여기로 갖다 놓고, 요대로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관망이고, 밑에서 또 지지할 적에 추가 매수 관점 드립니다. 오늘이라도 5일선 근접할 적에 한 4.7원 근접할 적에는 매수의 관점, 추가 매수의 관점을 보시면 되겠고, 이러고서 내일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고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뭐 그냥 갈지는 모르겠네요. 뭐 분위기는 근데 그냥 갈 것 같은데, 근데 주식이 말하기를 추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상승보다라고 말하죠. 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근데 할 수도 있는데 저항받으며 상투 진입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못 가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50% 이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기 병을 다 뚫어 올리고 밴드도 뚫어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뭐 당장 올라가진 않겠죠. 횡보 등락하거나 살짝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믹스마블이 당분간은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 관점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신규는 많이 올라왔는데 막 사는 건 아니죠. 부담 없는 금액만 사시고, 저 밑에 내려가서 지지 받을 적에, 저 밑에 내려가서 21선이나 저 밑에서 지지 받을 적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기는 오늘 배운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이렇게 무슨 제가 노하우를 다 알려드렸는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냐. 그런데 아마 여기서 막 사야 된다 해도 안 샀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때는 선매수고, 선매수는 초보자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갈 적에 돈을 더 많이 주고 사더라도 갈 적에 하는 게 정석입니다. 원래가.
그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정석입니다, 원래가. 근데 보유자분들이 문제죠, 보유자분들. 그리고 오늘은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한다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소양선이 바닥권에서는 급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중 바닥. 제가 급반등 갈 것 같은데, 갈 거는 같은데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말해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은 가끔 찍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간다 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안 찍은 것일 뿐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나고 난 얘기지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3바닥, 3중 바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3바닥, 3중 바닥을 찾잖아요. 이거는 3중 바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중 바닥을 잡고서 양선 나면은 절대 파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 파는 게 아니다. 떨어지면 파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도 그렇고 뭐든지 가면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별의별 형태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3중 바닥 후 가는 게 가장 주식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저기서부터 보면은 원바닥, 쌍바닥, 3바닥, 4바닥, 5바닥 찍고서,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돌파 지지받고 가요. 그리고 쌍바닥, 3바닥, 그리고 1, 3, 5, 7, 9, 11. 그래서 3박자, 5박자. 왜냐면은 가위바위보 한 판으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보통 3판 2승, 5판 상승합니다. 5판 3승.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3판 2승해서 못 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5판 3승 해가지고 5판 상승해서 지금 5번 만에 지금 위로 가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오르고 있네요. 밴드 하단 상단 찍고서 추가적으로 진짜로 저기 상단이나 저기 타이탄까지 진짜로. 타이탄은 어딥니까? 타이탄은 저기 한 84원 정도가 타이탄으로 보여집니다. 84원. 그러면은 진짜로 84원 갈 수 있겠죠. 여기. 그런데 간다 하고서 모든 걸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뭐 일부라도 팔던가 절반을 팔던가, 그리고 올라갈 적마다 팔아야 되겠죠. 저기가 타이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여기가 타이탄인 것 같네. 여기. 요 정도 41원 정도가 타이탄 같다. 왜냐? 여기서 지지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안에가 매도권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요 안에가 매도권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믹스마블도 급등을 했는데, 저의 관심 종목, 코르텍스, 콘텐토스. 근데 코르텍스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선이 위에 있습니다. 이 선. 그래서 운 나쁘면은 이렇게 돌파할 수도. 근데 돌파를 했네. 그래서 돌파할 걸 기대를 하겠습니다. 얘는. 근데 이 선 재수 없으면 이 선만큼 똑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올라간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훅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선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근데 룸 네트워크도 그냥 가고 있죠. 얘도 그냥 가는 걸 기대를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추천드린 거는 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정별되고, 특히나 얘는 코르텍스는 더 좋죠. 왜냐면은 2평이 가깝죠. 이렇게. 얘도 잘 가고 있고,
콘텐토스는 저는 제일 좋게 보는 게 콘텐토스입니다. 이게 콘텐토스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네, 돌파를 냈고 네, 여기가 최대 거래 터졌죠. 네. 네. 여기 두 개가 요 상장가 여기 두 개가 최대 거래가 터졌는데 네. 그 위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별이고 정별. 근데 241선이 안 생겼네 이게. 241선. 근데 또 세워주고서 매집하고 있고. 이틀 연속 오르고서 오늘 3일째 연속적으로 올릴까요? 이 지금 심리도가 50 이상이고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고 이럴 적에는 추가로 보는 건데 중기는 일단 안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파라볼립도 지금 하락 중이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끄적끄적 하다가 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얘마저 올라오면은 이게 심리도가 살아있고 이렇게 줄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추세를 이제 딱 돌파하면서 얘도 돌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 거래 터진 종가죠. 돌파하는 거겠죠. 그럴 것을 기대를 한다. 기대를 하는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캐시 골드도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저기 장기 이평이 저렇게 위에 있습니다. 저렇게 위에 있으면은 원래 가려다가도 못 간 건데 얘도 뭐 저렇게 위에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갔죠. 이렇게. 근데 갈 적에는 그런 거 무시하고서 갑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저렇게 위에 있어도 막 날라갔습니다. 이렇게 룸 네트워크도 그렇고 다른 종목도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날라갔는데 얘는 지금 못 가고,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인데 퀀텀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같습니다 이게.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못 갔거든요. 근데 못 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정별이 아니고 지금 (100일선) (200일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죠. 이제 100일선 200일선이 나중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겠죠. 그러면 이제 끄적끄적하다가 이 추세만 지금 안 깨면은 여기 안에서 이제 자리 잡으면은 슉 날아갈 겁니다. 여기서 삼중바닥 치고 가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쌍바닥 치고 그냥 가던가 날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래 위 꼬리가 달린 중음선,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중음선이 무엇을 말하는가? 일정 기간 상승 후에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네요. 이렇게 볼까요? 일정 기간 상승 후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대양 음선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 저가를 깨지 않았습니다. 깨지 않았어. 그래서 추세는 이거고, 그래서 이걸 살짝 깨더라도 여기를 지지받고서는 쌍바닥 쓰리바닥 치고서 갈 것으로 생각된다. 이거를 뭐 안 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 올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법상 5일선을 이탈하고서 5일선을 이탈한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가 원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점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제 12, 13에서 이제 빵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은 이제 양봉 날 때
양봉 날 때가 저점 잡았구나 생각하고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양봉은 나지 않았네요. 그래서 오늘 좀 내려왔다가 양봉이 나면은 오늘 저점을 찍은 걸 것이다. 그리고 횡보 등락하다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지금 비트코인 캐시를 주력으로 들어가서 뭐 당장 수익 보기보다는 다음 달에 50% 100% 수익을, 그 이상 수익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서 비트코인 캐시를 샀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은 지금, 그리고 이 보조 지표가 하락하는 시국에 보면은 50 이하로 내려가더니 심리도가 죽고,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얘죠. 제일 먼저 빠지는 게 531 단기 지표가 죽고, 얘도 죽고, 심리도 죽더니 RSI도 다 지금 하방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줄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상당히 좋겠다 생각하시고서 빗썸 차트 설정 방법, 이거를 꼭 참고를 해보시고, 그래서 급등하는 거 쫓아가다가 물리시지 마시고 빗썸 비트코인 캐시나 많이 사놓으시길 바라고. 이 비트코인 캐시를 보면은 이 선이나 여기가 저점일 것이기 때문에 뭐 뺐다가 갈려나 이렇게 그건 모르겠고, 지금은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하고 가면은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훅 떨어지면은 이렇게 뺐다 가겠죠 나중에. 그러면 손절 치고서 나중에 다시 잡으셔야 되고. 근데 얘 비트코인 캐시 보면은 비트코인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중음선은 끝난 게 아니라 기간 조정 후 상승을 전환하는,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 골드는 어떻나요? 골드도 지금 저는 항상 가장 밑에 있는 이평을 손절로 잡으라고 합니다. 가장 밑에 있는 이평. 가장 밑에 있는 이평을 지금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찔끔 이탈하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이탈해가지고 훅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탈하는 걸 보일 적에는 매도했다가 올라오면 다시 사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이 주식에서는 이 721선이 저는 핑크색으로 합니다. 핑크색. 왜냐면은 721선을 돌파하면은 핑크색 인생이 산다, 그런 의미에서 핑크색으로 하는데, 이 721선이 무슨 선이냐, 주식에서는 3년 평균입니다. 3년 평균. 3년 평균을 돌파를 하면은 그 회사가 이제 괜찮아진다,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돌파는 했습니다. 근데 완벽한 정배이 아니고, 그리고 우하향이고, 이러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얘는, 비트코인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721선을 돌파하고서 이게 이렇게 내려온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좀만 지나면 이제 721선이 밑으로 내려가고서 721선마저 정별되겠죠. 그러면은 막 날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60만원 정도까지. 거기 그 이상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721선을 생겼을 때 지금 비트코인 캐시처럼 좋은 차트가 없다. 비트코인 골드도 볼까 한번. 골드는 저 위에 있죠. 저 위에 있으면은 나중에 횡보 등락하다가 이게 훅 내려올 수도 있고, 운 주면은 그냥 급등하는 거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위에 있는 것보다 내려와서 그 위에 올라탄 비트코인 캐시가 훨씬 더 좋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4월에째도 721선의 위에는 있지만 거래량이 환상적인 막 흥분되는 거래량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못 먹어두고 얘도 지금 이렇게 이 선을 올라탔네요. 이게 얘도 뭐 이렇게 가기도 해요. 주식이 뭐 다 정별되고 가라는 법. 얘도 지금 정별이 아닌데 갔죠. 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래량이 저렇기 때문에 홀딩 하신다. 언제까지? 뭐 요거를 이탈하면은 일단 매도했다가 나중에 올라오면 다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다 지금 문제없이 잘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문제죠. 갈 때가 되지 않았니 했는데 이탈을 했습니다. 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8%다. 마이너스 8%. 그런데 원래 이게 횡보 등락 기간 조정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0일째, 11일째, 지금 11일째, 지금 13일째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저점이다 생각하시고 지금 저가 매수에 주력을 하신다. 팍팍 사도 될 것 같습니다. 팍팍은 아니고 팍팍. 그러니까 비중을 좀 높여서 좀 사도 되는 시국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비트코인이 분위기가 조금 그렇죠. 네. 그래서 현금은 약간은 챙겨 놓으셔라. 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제가 이때 지금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있었는데 주식을 그래서 참 운이 좋으신 분이다. 왜냐?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쭉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현금 비중 일부만 챙겨놓고 했어도 아무 문제 없다. 내려왔다가 바로 그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떨어질 적에는 스탁론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해야 될 때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욕합니다. 아, 스탁론 받아가지고 스탁론이라는 것은 내 돈이 원금이 1000만원이면은 그거를 4천까지 늘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 되면은 이 1000만원이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0만원이 마이너스 90%가 돼도 100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20%만 돼도 내 돈이 1000만원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건데, 네, 스탁론을 받아야 될 때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개인을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스탁론 받았던 사람은 떼돈 벌었죠. 네, 떼돈 벌었습니다. 그리고 종목 테마 장치 하지 말고 지수 관련주, 예를 들어서 코스닥 150 레버러지를 해라. 다른 종목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샀었어도 이 당시만 평단이 여기만 됐었어도 7,000원이라고 칩게요. 7,000원이라고 쳐도 지금 더블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받고 어디까지 갈까 이게 전고점 넘어갈 것 같습니다. 26,000원. 그럼 7,000원에
47, 28. 7배. 7배는 당연히 이게 V자로 쭉 가려나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조정받고 갈 수도 있고, 뭐 아무도 모르죠, 이게. 네. 그렇지만 다시 7,000원은 올 확률이 아주 적다.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가서, 네, 이렇게 가면은 무조건 마음 편하게 7배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스탁 눈으로 4배, 자기 돈의 4배를 가지고서.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이 떡락하더라도 떡락해서 1300, 1200, 1300. 근데 안 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분위기가. 비트코인 캐시가 저렇게 못 갔는데 과연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의 자식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이 저렇게 굶고 있는데 다른 거는 잘 가는데 얘가 떡락할까요? 근데 이렇게 주봉이 5주선을 이번에 이탈하면은 떡락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5주선을 이탈했다고 떨어지는 게 정석이지만은 보통이지만은 또 모르죠. 또 5주선 이탈했다가 지지받고 또 올라올지. 비트코인 캐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떨어지지 않을까. 저의 예상입니다. 예상. 모든 상승과 하락은 본인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똑똑하신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반대로 갈 수 있으니 본인 책임하에 신중히 매매를 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믹스마블이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어지고 있네요. 아쉽게도. DVP도 100억짜리 영상과 비슷한 모양이죠. 그래서 100억짜리 영상은 꼭 보시길 바라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 마칠게요.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